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는 정영학 녹취가 조작되었음을 밝히는데 빼박 대장동 조작 기소다 이거지요. 이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이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 삭제, 삽입해서 이 사실상 조작된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었다.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를 조작한 대표적인 범법 행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는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23년 5월 16일 남욱 정영학 녹취에서 이 남욱은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동규가 다른 방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재창영을 언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처음과 끝까지 따라오는 과정 속에서 실장님은 딱 한 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실장을 실장 저렇게 엮으려고. 두 번째는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을 했습니다. 2013년 8월 30일 남욱 정영학 녹취에서 남욱은 위례 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지명 위례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르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윗선 지시, 위례 신도시하고 윗선 지시 이게 바이든 날리면하고 뭐가 다릅니까? 허위 조작 기술을 부려서 왜곡된 정치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겠죠. 오직 이재명 죽이기였습니다. 이 특위 차원에서 이들 2차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요일 오후에 법무부에 감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러고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검찰이 집단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차 경고드립니다. 자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마이뉴스의 김종원 기자는 이러한 조작 녹취를 제출한 검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어미준 반부패 수사 1부장 검사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종훈 기자와 봉지욱 기자 빨간아재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그러니까 최초의 녹취록 자체는 정영학 씨가 이게 대장동 개발업자 중에 한 명인 정영학 씨가 이 녹음 파일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수시로 막 임의대로 녹음을 해요. 근데 이제 정재창의 뭐 협박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장동 논란이 막 불거지니까 이거를 사설 업체에 맡깁니다. 그 사설 업체에 맡겨가지고 나온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정영학 녹취록. 이게 녹취록. 대장동 사건의 가장 근간이 된 핵심 증거입니다. 출발 지점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다 사이즈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영학이 낸 원본 녹음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1기 수사팀에서 자기들이 검찰 말로 정영학 녹취록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버전이 우리가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영학 의견서를 입수해서 보니까 웬걸 2차 수사팀에서 이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바꾼 세 번째 버전이. 세 번째 버전이. 근데 부분적으로 자기들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지. 전체를 다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당사자가 이거를 이 녹음 새롭게 만든 2차 버전이 만든 거를 법원에 또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건의 제일 앞에 그 검사가 엄희준이라고 적혀 있고. 그거 엄희준이에요? 그렇습니다. 엄희준으로 돼 있고 피고인이 1번 이재명, 2번 정진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희준으로 써서 냈어요. 엄희준. 실제 어미중 검사 굉장히 지금 쫄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반박 반론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3부에서 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제출한 거. 강백신이 한 거라고. 그래서 연락 와가지고 이거 다 그냥 임의로 속기사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그냥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시에 자기 이름이 검사로 올라간 거는 그 팀명이기 때문에 반부패 1팀 자기가 대표였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젯밤에 7시 반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203자짜리 문자가 와가지고 그거는 실은 요거 우리가 법정에 낸 거 반부패 1부가 아니라 3부가 낸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3부가 냈는데 왜 자기 이름 올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아니 근데 당시에 녹취록을 어미준 활용한 거죠. 수사팀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미준은 1부, 3부는 강백신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범위가 다르죠. 근데 이거를 최초에 이 녹취록을 만든 건 자기들이 1부가 아니라 3부가 했다. 이게 최초의 생산은 3부에서 했는데 그 만든 거를 자기들도 활용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내냐. 우리는 활용했을 뿐이지. 그렇죠. 이걸 만든 건 이렇게 실장으로 그렇죠. 녹취를 바꾼 건 강백신이야. 그렇죠. 3부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3부도 속기사가 들은 걸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전달했을 뿐이다. 법원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미준은 강백신한테 떠밀고 강백신은 속기사한테 떠밀고. 그럼 남욱증인 신문이 이제 끝났거든요. 네? 대장동 파트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유동규 증인 신문이 있어요. 네. 유동규가 대선 심정 이후에 변화가 3개월 요양해야 되겠다면서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제 남욱 끝나고 본인들 본류 사건 재판 선고 끝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유동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요. 신경 변화가 있을까? 아주 궁금하지, 재밌을 어떤- 유동규 씨가 신경 변화가 있으면 난리 나는데. 자,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되면 볼만하겠지요. 수사를 한 검사들도 수사를 받으며 협조한 유동규도 그야말로 대환장 폭로쇼가 펼쳐진다 이겁니다. 이러한 조짐은 곧 정당 해산을 앞둔 국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16일 장동혁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정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 등과 모두 연대하여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월 12일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친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내란이 남긴 상처를 봉합하고 완전한 내란 종식에 나서야 할 때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들과의 연대 천명은 극우 보수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절연 선언이자 선전포고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정선거와 내란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극우와의 연대를 천명한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스위치를 누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송원석은 17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금태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원석,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난 뒤에 두서너 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당에 윤석열 대통령은 없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과 어떻든 간에 엮어 넣어야지 우리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고 해서 위헌 심판해가지고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인 전략이 먹혀드니까 계속해서 우리 당을 친윤 어쩌고저쩌고 또 윤어게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당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엮으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선동이 일정 부분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당에서 떠났고 우리는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열심히 챙겨서 국민들이 다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음에 집권할 수 있도록 믿고 따르는 정당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좀 더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로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자, 코미디지요? 이런 분위기에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거론했던 한동훈이 MBN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정치로 국민을 위하겠다는 사람인 제가 왜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 하나?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곧 수사받을 한동훈이 출마 외에는 답이 없어 그러는 것이라면 공천줄 장동혁과의 개싸움이 볼만해질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